저는 B형 기준으로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간단한 여러분 해설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어법 문제인데요. 자, 1번에 to produce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 문장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initially부터 해서 괄호 열시고요. sugarcane까지 괄호를 닫아주면 분사 구문으로 시작되면서 콤마 뒤에 있는 sugar,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was라는 동사가 나오고 expensive라고 해서 얘는 형용사, 보어 자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and로 이어지면서 1번 선택지는 지금 to produce. 그럼 얘는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부정사인데요. to 뒤에 produce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produce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애가 앞에 주어 자리의 애랑 만약에 같은 것이다 라고 친다면 얘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to produce 뒤에는 sugar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그 sugar가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방금 전에 우리 구문부석 했듯이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랑 얘의 목적어가 같은 경우는 얘의 목적어를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to produce라고 만들어진 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1번은 부정사의 목적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2번 한번 갑시다. had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사 자리야. 그러니까 항상 동사 자리에 밑줄이 거져 있으면 얘는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태시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시제를 따져달라는 건데 여기서 수일치를 묻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동사의 맨 앞대가리에서 시작하는 2번 선택지 had는 앞에 주어 자리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had 나온 건 여러분 괜찮고요. 일단 수일치 아니면 그럼 한번 태로 한번 가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become 대표적인 이 형식이에요. 즉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는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처럼 had become의 능동태로 나온 것은 여러분 맞아요.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시제를 묻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사 자리에서 시제를 묻는다는 것은 뭘 봐달라는 얘기야? 그쵸? 시간을 그러면 알려주는 나 어떤 시제 써야 돼? 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 부사를 찾아달라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그 문장 바로 위에 보면 by부터 시작하고 있죠? by 동그라미 하시고요. 18th century 밑줄 치시면 일단 18세기는 과거야. 근데 by는 까지예요. 그러면 18세기까지라는 말은 과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시제인데 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린 완료 시제까지. 그래서 2번에 had pp의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에 considering 이렇게 나오는데 3번에 far가 들어가네. 그죠? 자, 이 far는 여러분 뒤에 뭐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자, 비교급을 묻고 있어요. 그죠? 비교급에서 묻고 있는 지금 얘는 강조부사가 포인트입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그래서 비교급 강조부사로는 누굴 쓰면 안 되는 걸로? 대표적으로 very를 쓰면 안 되는 걸로. 그죠? 훨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very 말고 지금처럼 far, by far, 뭐 still, a lot, lots of, even,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very가 안 된다라고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3번은 여러분 far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아요. 자, 4번에 보시면 considering으로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번 보세요. 항상 이렇게 ing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ing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줘야 돼. 자, 어려운 말 좀 쓸게요 한번. 얘가 진짜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ing가 분사 그러니까 너 현재 분사인지 부터를 먼저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얘인지에 따라서 시험의 포인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4번을 한번 보시면 앞에 while이 들어가 있고요. 접속사네요. 그럼 considering이 만약에 얘야.
그럼 얘는 뭐겠어요? 주어 자리겠죠. 그럼 얘가 주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As something of a luxury rather than an essential 이러면서 뒤에 honey is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honey 앞에서 끊어줘야죠. 왜? 주절 전체의 honey 주어예요. is 동사예요. 이미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while부터 해서 밑에 콤마까지 해서 괄호 처리하시면 이 안에는 지금 주어 동사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의 considering을 주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야. 그럼 시험의 포인트는 뭐가 된다?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능동을 가리키고요. 얘는 뭐예요? 수동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되셨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허니의 입장에서는 뒤에 뭔가 좀 필수적인 것보다는 럭셔리한 사치품의 무언가로 여겨진다는 거잖아. 허니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여겨지는, 당하는, 되어지는 입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PP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시고 이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문법적인 내용으로는 봤을 때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는 되거든요. 막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문법 뭐 한 문제인데 버리자. 안 됩니다. 아셨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법이 내년에 몇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한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왜? 기본적으로 문법이 돼야 뭐가 돼요? 해석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짜맞추는 식의 해석 말고 정확한 끊어읽기에 의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번의 정답 4번 들어갈게요. 자, 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가 표현 두 가지만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왼쪽에 first aid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first aid. 요건 이제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도 제가 자료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first aid는 응급처치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방 관련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조금 외워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그죠? 무려 지금 뭐 20문제 중에서 5문제나 지금 이런 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빈칸 앞에 medical 빈칸 요 부분이 밑줄 자리예요. 그쵸? 자, medical 빈칸 자리에 선택지 2번 emergency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응급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응급 상황이라는 뜻. 그래서 두 가지의 일단 소방 전문 용어를 조금 다잡아 주시고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4번 선택지에 breakthrough에다 밑줄 치세요. 자, breakthrough라는 단어는 획기적인 발전. 뭐 이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돼. 엄청난 발전.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약간 난도 있는 어휘다로 보여지는 애들이 한 3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미트, 뭐 여기에 있는 누구, 뭐 breakthrough, 뭐 이런 거 아니면 magnificent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그런 어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수능 공부 아주 그냥 뭐 생기초 어휘 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선택지 배열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기초 어휘만 알았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충분히.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2번의 정답은 2번으로 응급 상황이라는 소방 관련 어휘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들어가시죠.
낱말의 쓰임. 약간 이제 우리 3번이나 4번과 같은 류가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근데 지문 내용 자체가 조금 쉬워요. 3번하고 4번이요. 그래서 난이도가 우리가 좀 꺼려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 유형치고는 지문의 내용이 조금 쉽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을 한번 보시면 1번에 내용이 보니까 요르크 컬러는요, 주로 뒤에 치킨 피드에 있어서의 피그멘트, 이런 색소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런 요르크 에그의 그 색깔이 어때요?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누런 걸 먹어요. 그럼 얘네들의 색깔도 뭐로 나와요? 누런 걸로 나온다는. 내가 까만 거 먹으면 까만 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1번에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요. 자, 2번은 그래서 이렇게 R을 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3번 선택지가 그래서 틀린 부분이야. 왜냐하면 분명 봐봐. 3번 위에 내용 첫 문장 봅시다. A totally colorless diet. 예를 들면은 white corn. 그러니까 되게 흰색을 먹었어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 그런 어떤 밥을 내가 먹었어. 그럼 나는 알을 뭘 까야 돼요? 색깔이 없는 알을 까야죠. 그걸 낳아야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3번에서는 지금 뭐야? colorful, 아주 다채로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뭐 그런 어떤 요르크를 갖다가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 전혀 반대 내용 오니까 3번은 우리는 뭘로 같이 고쳐주는 게 맞겠다. 그치, colorless. 얘로 고쳐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4번의 내용은 첫 문장의 내용 한번 좀 볼게요. 뭐냐면 for most adults,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있어서 the ability to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능력 자체는요, 굉장히 integral part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면 이제 운전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필수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 왜냐면 그것은 뭔가 내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돼.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어떤 자유, freedom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지문의 내용에서 나이가 들면 운전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3번 지문 앞에, 3번 문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3번 문장에서 그럼 뭐라냐면 The causes are many. 그러한 이유에는, 즉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the most common, 가장 일반적인 reason, 그 이유 중에 하나는 is enhanced eyesight. 시력이 좋아져요? 좋아진 시력 때문이야? 아니죠. 퇴화된 시력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번에 3번은 틀린 거예요. 3번의 enhanced를 우리 뭘로 좀 고쳐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요? 퇴화된, degenerated. 이 정도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regressive, 퇴화된, 퇴보한,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고쳐줘야 돼. enhanceed의 정반대말을 좀 고쳐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딱 맞겠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 빈칸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왔는데 빈칸 3문제 중에서 하나는 지금처럼 아까 2번에 소방 전문 관련된 어휘 하나 나온 거고 나머지 2문제는 뭐로 나왔어요? 전부 다 연결사로 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연결사로. 그것도 연결사가 뭐 좀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킬러 문항이 대폭 축소했다라는 점. 5번 한번 들어갑시다. 쫄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요 정도의 난이도 혹은 우리가 뭐 19년도의 난이도도 봤을 때에는요. 충분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아주 뭐 그냥 나는 가끔씩 B하고 D도 헷갈려. 나는 소문자 I하고 대문자 L 뭐 이런 거 가끔 헷갈려. 그리고 나는 영어 단어를 읽을 줄도 몰라. 뭐 이래도 충분히 여러분 1년 동안에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까지 영어 점수 9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ental preparation.
어떤 그 정신이 무장되는 거, 뭐 준비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엄청난 좋은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인데 많은 상황에 있어서 그거는 사회적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weather절 나옵니다. 밑에 party까지 괄호 처리하시고요. 내가 어디에 걸어갈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어디 갈 거냐면은 내가 이제 구직을 하러 인터뷰를 보러 가. job interview. 아니면 내가 어떤 저녁 파티 장소로 가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a little mental prepar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되게 more smoothly 더 잘 되게끔 순조롭게 잘 go 할 수 있게끔 make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mental preparation은 great advice 한 거고 그리고 되게 좋은 거야. smoothly하게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좋은 거예요. A번 뒤를 봅시다. 너는 너 스스로가 성공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새로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한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붙이는 것을 너가 성공적으로 아주 잘하는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건 뭐예요? A번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부사만 봐도 smoothly, successfully 흐름은 플러스의 긍정의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빈칸 A 자리에는요. 예를 들면 1번, 3번의 in contrast, 대조를 나타낸 역접의 연결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너무나 쉽고요. 자, B번 중심으로 앞에 내용 읽어볼게요. 물론, of course, you don't have control over everything. 너가 모든 것을 갖다가 뒤에 뭐야? 컨트롤하지는 못한다. 근데 B 뒤에 보니까 one thing 이거 맨날 나오는 패턴이다. 그죠? One thing you can control. 가로 처리해서 꾸며주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은 생략되는 패턴이야. 그죠?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너 자신의 행동이다. B를 중심으로 앞에는 너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 근데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너의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B를 중심으로 컨트롤 못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반대 내용으로 가리키고 있죠. 자, B에는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5번의 정답 2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연결사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번. 제가 감히 여러분 조금 예측하고 예상을 하건데 내년에 나오는 어휘의 수준은요. 어휘 문제의 수준은요. 올해 나온 수준보다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무조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보면 점점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고자 하는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도 변별력을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어휘거든요. 그 다음 문법이고 그 다음 독해예요. 항상 이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요 정도로 어휘가 내년에도 나온다? 정말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손대는 그 파트가 어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어휘를 이 정도 수준에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반드시 어려워요. 이거보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unmistakable 이라는 것은 얘는 뭐냐면 뭔가 좀 오해의 여지가 없는 mistake는 뭔가 오해, 실수인데요. 실수의 여지가 없어. 실수할 수가 없어. 얘는 반드시 틀림없다라는 표현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infallibl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실수할 리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분명한 뚜렷한 정답은 2번으로 좀 가주시고요. 1, 2, 3, 4번의 어휘는 난이도를 여러분 한 중하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게요. 자, 핸드인인데 일단 핸드인은 give인이랑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핸드인은 보통 제출하다, give인은 뭔가 좀 항복하다, 굴복하다, 양보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가거든요. 그 두 개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애가 선택지 4번의 submit예요. submit는 hand인처럼 제출하다도 되고 give인처럼 굴복하다, 양보하다의 뜻도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선택지 2번의 omit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고요. 나머지 1, 3, 4 요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휘여야 한다는 거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encounter 절대 비슷하게 생긴 3번. 이런 어휘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찍기 특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소 4번에 magnificent 이런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휘예요. 제가 서두에도 한 10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뭔가 좀 웅장함, 뭐 화려함, 멋짐 뭐 이런 뜻이에요. 4번은요. 자, 그 다음에 2번엔 재생산 뭐 이런 뜻이고, 자, 3번은 뭐겠어요? 용기, 뭐 격려 이런 뜻이겠죠.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정답을 1번. 여기서 보면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바로 앞에는 every가 나와 있어서 encounter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됐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가볍게 8번은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9번도 보면은 뭐예요? 경찰 관련된 어휘. 경찰 전문 용어, 우리 소방 전문 용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9번에 여러분 좀 보시면은 1, 2, 3, 4번의 선택지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보면은 the fire alarm sounds, 그러니까 경보기가 좀 울릴 때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라. 명령문입니다. To ensure you're safely 라고 돼 있어요. safety. 너의 그런 어떤 안전성을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fire alarm system 이거 자체는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provide a with be 준다라는 거죠. 초기에 그런 어떤 경고를 준다는 거죠. to allow.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안전하게 그 건물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빈칸의 정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 그죠? 자, 밑에 10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10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생활 영어 표현형 문제예요. 아무리 빈칸에 내가 어울리는 말을 알아도 읽어서 알아도 선택지의 뜻들을 모르면 이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원래 count on이라는 것은 의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worn out이라는 것은 wear out. 뭐예요? 뭔가 지치다 혹은 달아 빠지게 하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어휘 수업을 할 때에는 왜 얘네들이 이런 뜻을 가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암기를 해야지만 이런 수고는 까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자, 3번에 보시면 expecting company. 여기서 company는 보통은 회사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은 company는 어떤 동료 아니면 사람 뭐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expecting company라는 것은 나 지금 손님 기다리는 중이야. 손님이 곧 올 거거든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4번 가볼까요? all ears. 자, all 뒤에 어떤 신체가 와요. 그럼 다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all ears는 뭐야? 귀를 쫑긋 세우고 all ears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all eyes. 그럼 뭐예요? 내가 널 아주 죽을 때까지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all이 들어가고 어떤 신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신체하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을 조금 해줘야 돼.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외울 범위가 줄어듭니다. 자, A가 뭐라 그러면은 란이랑 나는 뒤에 오늘 체스 두기로 했거든. 그랬더니 do you think 야 네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랬더니 B가요. Of course 물론이지. 넌 당연히 이길 거야. 난 빈칸하거든. After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이긴다에 10달러를 걸었어. 그랬더니 고마워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 빈칸 자리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4번. 나는 경청할 거야. 에? 3번. 난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중이거든.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 이거 아니죠? 자, 2번. 나 지쳤어. 자, 1번이 그나마 여러분 맞아요. 나 너한테 의지해를 약간 의역하면 나 너한테 걸 거야, 기대 중이야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번에 1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보여줍니다. 자, 11번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독해 수업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한 2개 정도는 빼고 그냥 다 두 갈씩이에요. 첫 문장이 중요해.
아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12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 쓴 글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 발췌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지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 14개가 나왔다. 지문이 지금 독해가 14개거든요. 그럼 이 14개가 그냥 다 두 갈씩이에요. 이번엔 변별력도 없었으니까 거의 그냥 14개가 다 두 갈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얘도 첫 문장 보면 바로 답 나와요. To demonstrate that you are thankful. 너가 고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thank you, thank you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시 네가 뭐 할 때? 네가 이제 인터뷰를 보러 뭔가 좀 들어왔을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터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결론 암시어가 지금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와요. 자, 오른쪽에 살짝 보면 so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너는 또 뭐라고요? 인터뷰어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돼. 뭐와 같은? Like a following. 다음과 같은.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 인터뷰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같은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자, 밑에 12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얘도 요지 문제네요. 주장하는 바니까요. 첫 문장 역시 가볼게요. 자,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e needed to be more active to lose weight. 우리는 체중을 감량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입되었다. 이게 직역이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살 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살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계속 앉아 있어서 그래. 앉아 있는 생활을 정말 많이 하지 않니? 뭐 이런 내용을 막 하고 있어. 자, 근데요. 글을 쓰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항상 독해 수업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거기 뭐라 나왔냐면 in light of Ben culture discoveries. 이 사람의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연구 나오죠. 썰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 얘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 이 연구의 시작과 과정에는 항상 끝이 있겠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근데 그냥 말하는 것보다 연구의 내용이야, 실험의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거든.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하는 것을 좀 더 신빙성 있고 자신의 글을 갖다가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의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는 궁금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궁금해하면서 어디 표시를 보시면 되냐? 밑에서 5번째 왼쪽입니다. 땡땡이 보이시죠? 박스 칠까요? 이 땡땡이 뒤가 이 실험의 결론이에요. 읽어볼까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who sleep less, 잠을 덜 잔, 잠을 잘 못 잔 그런 아이들은요, 더 뚱뚱해요. 누구보다? children, 아이들보다. 잠을 아주 잘 잔 아이들보다. 얘는 뭐예요? 수면과 체중. 첫 문장에서 분명 체중 얘기 나왔었잖아요. fat를 체중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수면과 체중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수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체중 동그라미 치시면 이 두 가지의 핵심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선택지만을 골라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기본적인 해석. 지금 이런 13번과 같은 지칭 추론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2문제 모두 다 뭐예요? 해석만 똑바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2문제 10점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 오빠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레고리가 소방관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소방관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go to bed, 이제 자러 갈라 그래.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when notice, 그가 뭘 느꼈냐면 neighbor. 자, 항상 이런 지칭 추론은요, 등장인물이 너무 중요해.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레고리 베어 오빠한테 대문자 A라고 씁시다.
neighbor에다가 대문자 B라고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딱 2명인 거야. 그래서 이 이웃의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소방관인데 난 이제 잘라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 집에서 불이 막 나고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even though 비록 자 그는 뒤에 off duty 오늘 근무 날이 아니야. off duty예요. 그리고 뒤에 did not have access to has protective 뒤에 clothing or equipment 뭔가 뭐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그 옷 이런 어떤 옷들을 나는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장비들이 난 지금 전혀 없는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용기 있게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나오고 있는 이 히는요. 그레고리 베어, 소방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딱 찍었어 이제. 그럼 2번, 3번, 4번을 보면서 그레고리야? 아니야?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들어갑니다. After reporting. 그래서 막 이제 쭉 막 나오는데요. 자, 2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Removing the screen and helping an escape. 여기서 허는 누굴까요? 이웃이겠죠. 그래서 그 이웃의 탈출을 도와준 우리 그레고리 오빠는 2번 선택지 그레고리 맞습니다. 자, 뒤에 an additional resident 대문자 C라고 쓸게요.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항상 이런 지칭 추론은 등장인물을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거든. 새롭게 뭔가 나오면 걔를 이제 가리키는 내용으로 바뀔 수 있어. 어디서? 이제 1, 2번 지나고 나왔으니까 3, 4번에서. 그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어떤 거주자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거. 힘들게 이웃을 이제 불타는 집에서 구조를 해냈는데 그 집 안에 지금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이제 나머지 한 명 더 꺼내러 뭐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With the confront of the home burning. with 분사구문입니다. 집이 막 불타고 있는 와중에 우리 베어는 enter 멋있죠. 앞이 불타고 있으니까 뒤로 들어갔다는 거야. 거기에는 아직 타고 있는 스모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했어요? sleeping housemate를 깨웠고 그를 여러분 뭐 했다는 거야? 에스코트 했다는 것은 4번 선택, 3번 선택지에 있는 이 힘이 여러분 누구라는 얘기예요? An additional resident, housemate 대문자 C에 해당되는 애기 때문에 그레고리가 아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1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거 세부사항 파악 유형입니다. 2문제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14번, 16번 모두 다 굉장히 좀 쉽게 나왔는데 이런 유형은 제가 항상 권고 드릴 때 급하면 안 보여요. 급하면. 시간에 쫓긴다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영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에 쫓겨서 항상 마지막에 배치해서 문제 풀면 안 된다. 사실 전 영어가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1번으로 풀라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영어 약한데 영어를 1번으로 풀었다가 영어 때문에 그냥 다 망해. 막 한국 수학, 국어 막 이런 거 다 망해.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푸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못해도 2번째, 3번째 정도로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일단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급해도 읽히긴 읽혀요. 근데 영어는 일단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자마자 급하면 안 읽혀요. 14번, 16번의 세부사항 파악 유형이 더더욱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단서를 좀 말씀드리면 14번의 답은 3번인데요. 자, 밑에서 2번째 문장에 she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she, broke에 동그라미 치세요. 3번에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남부 흑인 대학에 등록했어요? 아니에요. 그 전통을 뭐 했다? broke, 깼어요. 어겼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지? 자, 그러니까 14번의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맞겠고 16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6번은 뭐냐면 위에서 4번째 문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B형 기준으로는 8번째 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before the banquet 됐어요? before the banquet 나오면은 연회가 시작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선택지에 이 사람들은 연애가 끝나면이 아니라 연애 시작 전에
라고 내용이 바뀌어줘야 돼. before이라고 했지 after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16번의 답도 3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위에 15번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문장 제거 유형이 이번에 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한 문제가 문장 제거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와 쉽게 나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왔을 경우야. 쉽게 나왔을 경우는 뭐냐면 방향, 흐름만 잡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요. 15번의 첫 문장부터 나오는 게 어떤 food and fever product에 대한 유전 공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하다? 밑줄 긋게요. unpredictable and dangerous 밑줄 칠게요. 예상할 수 없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이 글 전체는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유전 공학은 부정적으로 가져야 돼. 유전 공학 안 좋아. 핵심어 유전 공학 방향성은 안 좋아.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 근데 1, 2, 3, 4번에 이제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그 하나만 뭐예요? 좋다. good. 플러스 방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장 제거 유형의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경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5번에 보시면은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학자야, scientist. 근데 이 사람 point out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gene splicing 이 뭐겠어요? 뭔가 유전 공학이겠지. 근데 이게 이미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unexpected 밑줄 긋고요. toxic 밑줄 치세요. 얘는 여러분 뭐예요? 안 좋은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unexpected 위에 나오는 unpredictable가 동의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선택지는 마이너스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나 2번 갈 거야. 자, s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뒤에 이 유전공학을 지지해. 아니 안 좋은데? 졸라 위험한데요? 그쵸? 위험한데 왜 지지해? 왜 좋아 이러고 있어? support에다 일단 X고요. 자, 이 유전공학은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치명적인 질병, disease를 stop, 멈추는 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help부터 끝까지 X 표시하셔야죠.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을 없애주는 걸 도와준다는 건 좋다는 거지. 근데 이 글 전체에서 유전공학 지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했죠. 그쵸? 그럼 방향성은 마이너스로 가져야 되는데 2번이 선뜻 플러스로 바꿔버렸네. 그럼 3번에서 플러스로 바꾼 내용을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3번 봐봐. 3번 뭐라 그래요? hazard. hazard.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외워줘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휘 문제를 위한 어휘 문제를 위한 어휘도 외워줘야 하지만 독해, 압도적인 문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독해를 위해서도 어휘를 외워줘야 된다고. hazard. 이런 단어는 좀 외워줘야 되는 단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위험, 위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라고 쓰시고요. 자, 밑에 4번 선택지에도 hazard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마이너스 쓰시면은 1번, 3번, 4번 전부 다 흐름이 마이너스, 2번만이 플러스 방향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15번의 정답은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문장 제거 역시 어때요?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18번 들어갑시다. 자, 18번에 자, 순서별. 18번과 19번은 순서배열인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2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써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시어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명사의 흐름이에요. 자, 지문에서요. A 얘기하다가 B 얘기하다가 C 얘기하다 다시 A 얘기하고 C 얘기하고 A 얘기하고 B 하지 않아요. A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된 다음에 B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C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명사의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논리적인 지문이에요. 비논리적인 지문은 우리 시험지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시어의 활용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뭐 더가 붙었다, this가 나온다, 어가 나오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어의 활용이죠.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18번, 19번을 풀 수가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관대하게 출제됐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야. 자, 우리는 순서 배열을 그나마 그래도 좀 꽤나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쵸? 순서 배열 적게 나오면 좋은 거고 많이 나오면 싫은 거잖아. 그죠? 근데 순서 배열이 이번 시험에서는요, 뭐 지문이 어렵다 쉽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요, 선택지가 너무 쉽게 나왔어. 선택지가.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만 캐치하면 바로 답이 나와.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18, 19번도 우리가 위축되고 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자, 들어갈게요. As the body rebuilds each muscle. 그러니까 우리 신체, 몸이요, 어떤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 근육은요, 그때 어떤 그 근육에 있어서의 어떤 힘이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래된 조직은 이제 버리고요. 그리고 이젠 새로운 조직의 합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에 어떤 많은 단백질을 갖다가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raw material, 원료라고 합니다. 원료를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조직의 합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뭐예요? 근육을 재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오래된 조직 없애, 새로운 조직 만들어. 그게 누구야?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운동할 때 여러분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B, C 나오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A, B, C 다 동등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연결사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 연결사부터 먼저 읽는 게 맞아요. however나 but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선택지부터 먼저 읽는 게 맞지만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A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they, 그들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day에다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그러니까 day가 여기서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가리키는 게 없어요. day는 분명히 복수인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복수는요, 근육밖에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근육이 발생한다? A번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자, B, 너의 몸은요 뒤에 계속해서 뭐예요? 어떤 그 지속적으로 지방을 갖다가 태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될 거냐면은 이 너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된 그런 어떤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니까 없애고 그 자리를 그대로 치우는 거니까 너의 형태는 똑같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자, C번은 뭐냐면 The synthesis of a new tissue. 밑줄 치세요. 새로운 조직의 합성을 고려해 보면 이것에 관해서라면 regarding 뭐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라도 어때요? of를 열심히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of, 문제를 위한 of, 독해, 지문을 위한 of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C번에 이런 어떤 새로운 조직에서의 합성을 고려해 보면 keep in mind, 명심해라.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투부정사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 신체의 어떤 그 변화를 보게 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뭐 근육을 새롭게 만드는데 근육이 새롭게 생겼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몸속에서의 변화인데 그 몸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겉으로 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보세요. 주어진 문장, 박스 안에 나온 내용 뭐였죠? 그쵸. 새로운 조직의 합성이죠. 새로운 조직의 합성을 그대로 받아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선지는 C번밖에 없어요. A번이랑 B번은 아니란 말이에요. C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C번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아주 그게 미세하다 보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좀만 기다려봐. A little bit time.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C번으로 지금 받아준다라는 걸 우리는 명사의 흐름으로 정확하게는 이 지문에서 the synthesis of new tissue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번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선택지 4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A번에서 받는 그 day는 뭐예요? C번에 끝나고 있는 changes예요. 변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단 네가 그것들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거는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뭐가 나와요? fat, 지방이 나오죠. 세모 치세요. 이 지방이라는 또 명사의 흐름을 누가 받아주고 있는 거야? B번에서 받아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너의 몸은 계속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조직의 합성으로 근육이 옛날 것은 퇴화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을 태우고 있는 거야. 라면서 B번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 새로운 조직의 합성, 그게 몸으로 보여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변화는 하고 있는 거야. 그 변화의 과정 중에는 지방을 태우는 것도 있어. 지방까지 해서 명사의 역시나 흐름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18번 되셨죠? 자, 19번 한번 갑시다. 19번 더 쉬워요. 왜냐면 B번 선택지에 벗이 있거든요. 박스 치세요. 이게 이제 연결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벗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라 말씀드렸고 바로 뒤에 this idea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또 지시어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박스요. Hundreds of gas station. 아우, 가스 스테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 샌프란시스코에는. 근데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가스 스테이션이 널리 퍼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브를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균등하게 한 3m 간격으로 가스 충전소가 하나씩 있는 거지. 가스 스테이션이 하나씩 있는 거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spread out이잖아요.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B번부터 읽는다. 왜? 벗이 있어서요. 진짜로. 항상 이것부터 읽어야 돼. 근데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소 좀 달라. contradict, 반박하다라는 뜻이죠. 뭐 좀 다르다는 거야. Wherever you visit a gas station, 네가 가스 충전소에 그렇게 갈 때마다 거의 vicinity, 그 근처에 하나 또 있어. 내가 이제 내비에 찍었어요. 나 이제 이거 좀 기름 좀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옆에 또 있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가스 충전소에 가면은 기름을 넣을 때 그 주변은 없어야 되잖아. 왜? 얘들은 균등한 간격으로 spread out 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common observation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스 스테이션은 매우 clustered, 밀집되어 있다는 거야. 주유소가 겁나게 이렇게 막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A번 한번 봐봐.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비리추 뭐 때문이냐면 population clustering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예를 들어 여기엔 사람들이 10명 살고 여기엔 사람 10,000명 살아. 그럼 여러분 기름 놓는 곳은 어디에 많아야 돼요? 당연히 10,000명 사는 곳에 많아야지. 그쵸? 그럼 여기에 여러분 뭐야? 한 100개 있어야 되는 거 여기에 1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죠? 자, 그러니까 순서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B번 다음에 A번 다음에 C번이에요. 왜냐면 C번에는 뭐냐면 그럼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B번, A번, C번. 이 19번은요. 18번에 비해서는 어때요? 똑같은 순서배열 유형 같지만 문제의 난이도로 따지면은
굳이 우리가 따지면은 18번 한 중중에서 한 중상 된다면 19번은 한 중하에서 그냥 하.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정답 2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갈게요. 항상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어차피 막 너무 막 고민하지 마세요. 뭐 내가 붙을까 말까, 내가 몇 배수일까, 뭐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소보다 점수가 높아?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평소보다 점수가 낮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어떤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나 망했다. 나 겁나 잘 봤어. 이런 거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걸로. 거기에는 뭐 온갖 얘기 막 쓸 수 있어요. 영어 뭐 이게 문제냐, 뭐 눈 감고 풀어도 풀겠다, 발로 풀어도 풀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걔 점수 까면 여러분 꽈락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루머들은 그냥 카더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쉬세요. 놀고 먹고 자고 평상시에 꾹꾹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참아왔던 것들 마음껏 하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 충분히 쉬셔도 된다. 잠 잘 거 자고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기타 등등. 아셨죠? 마음 좀 편안하게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알겠죠? 자 20번 한번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에 지금 이게 fire drills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 전문 용어, 소방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갑시다. 자 20번에 보시면은 fire drills라고 하는 게 소방 훈련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방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트레이닝 exercise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소방 훈련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 1번에 나오는 dam은요. fire drills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의 day 이러한 day는 뒤에 help building users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또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fire drills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3번에 보니까 그들은 미리 계획된 그런 어떤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1번 이거하고 2번 이거하고 3번 이거하고 절차대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상황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 Fire Drizzle Planned Event 맞는데요. 근데 Advance Warning이라는 것 또한 이것은 빌딩 유저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advance warning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장해준다. 뭘요? 대절 생략돼 있고요. they, 그들이 뒤에 일반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소방, 경보음이 울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여기서 4번에 그들이라고 하는 they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fire drills가 아니라 1, 2, 3번이랑은 다르게 바로 위에 있는 building users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building users 정도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0번에 답이 되는 부분은 틀린 거 다른 하나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우리 소방 공무원 영어 공채 B형 기준으로 한 해설 강의 총평까지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